늘 영원하는 건강이라는 문제를 저희들 심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귀한 또 주님의 종을 보내시어 말씀으로 또 실천으로 저희들 느끼게 하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순서에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강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건강의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깊게 사모하고 연합하여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큰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 주셨고 또 저희들 건강하여 늘 주님을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이 해질 때까지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주셨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황사롱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일단 그 강의를 짧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 실습을 저쪽에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일단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이제 나오셔서 컴퓨터 쓰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준비 다 됐어요. 연결을 좀 해주신 거예요?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1번 어차피 이걸 바꿔야 돼요. 바꿔주세요. 됐어요. 됐습니다. 되시고 하시면. 네.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남은 무리들이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어느덧 현미 전도사가 됐어요. 네, 제가 long story make it short, 2008년도에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스턴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조민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저희 교회에 초청하라고 하는 제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계속 야행할 때마다 2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가르치시는데 현미밥을 특별하게 하는 걸 가르치시는데 정말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게 최고인 줄 알았고 거기에다 뭘 다른 걸 또 새로운 걸 배운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근데 제가 저는 요즘에 제 방에 붙어있는 클라젯에 들어가서 요즘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 친구 은자, 이제 친구인데 목회자 사무엘, 은자가 이야기한 게 얘가 2회나 걸쳐서 야영할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기도하는데 자꾸 그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 박사님을 모시라고 그래서 이제 얼른 기도 끝나고 목사님 서재에 보내가지고 요거 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보다고. 근데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러면은 직원에서 이제 합의를 보고 그분을 모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2달 뒤인가 이렇게 이제 그분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한 번 모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야영을 강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서부 목회를 하고 있어서 참석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동부로 가 있었고 그분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제 친구로부터 들었고 목사님께 전달했고 교회 직원에서 통과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저희 목회자가 이제 강사가 오시면 저희 집에 주무시는데 2층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신 그 솥에다가 이제 전기를 꽂아가지고 제가 손으로 템퍼처럼 올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타임을 셋업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낮은 온도에다가 밥을 해서 모든 곡식과 채소와 과일 속에 넣어놓으신 하나님 넣으신 그 미네랄과 바이타민을 죽이지 않게 하는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결국은 이분이 PhD 미라클 브라운 라이스를 쓰셔가지고 디서테이션을 쓰셔서 PhD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생전 처음 본 거죠. 내려오시면서 사모님 그게 무슨 소시에? 그래서 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캐러록이 LA에서 날라와가지고 그분들이 뭐 몇십 년 비즈니스 하면서 처음으로 50%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다른 세트는 다 있는데 요게 없어서 요거만 샀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맥시멈이 450도까지 올리게 돼 있었어요. 450도 F.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죠. 그러니까 212도 F는 10도 C. 물이 끓는 온도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보시더니 사모님 그러면은 205도나 210도에 맞춰서 밥을 해보래요. 그래요? 저는 이제 생전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죠. 저는 이제 밥을 할 때 450도 맥시멈 막 올렸다가 막 끓어 넘치면 이런 온도를 내려가지고 낮은 온도에다 이렇게 뜸을 들여서 그 솥에다 밥을 해먹고 있는 차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걸 듣고는 성경에 그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 소리가 저한테 하는 얘기였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그리고 이제 부엌에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맵쌀은 넣지만은 거기다 콩 한 2가지 넣고 찹쌀은 넣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몇십 년 동안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현미 찹쌀 반, 현미 맵쌀 반, 뭐 원하는 콩 한 2가지 이렇게 넣어서 먹고 몇십 년을 살던 차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건강했나요? 건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안 건강했어요. 네. 그 조 박사님이 와 계신 그때도 제 양쪽 2덤에 이 엑제마가 와가지고 토탈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목사님 공부하는 앤드루스에서부터 생활하면서 제가 RN 시험 보면서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인면 시스템이 떨어지니까 이런 게 오더라고요. 또 발바닥에 천천히 물집이 생겼었어요. 그 다음에 결국엔 발톱에 물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조금 추울 때 걸으면은 이거 옷이 스치면은 막 이런데 손바닥만한 두드러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질구레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먹고 사는 거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통해서 조 박사님을 저희 집에 보내주셨고 부엌에 오셔가지고 그 카운터에서 저에게 강의를 하신 거예요.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즉시 순종하고 그때부터 밥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2008년도 6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현미 찹쌀을 섞어본 적이 없고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현미 맵쌀에다가 콩은 2가지 콩이나 수프시드나 뭐 율무나 이런 것들은 2가지씩 돌아가면서 섞어서 하면 모든 영양을 골고루 먹을 수 있고 210도라고 하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영양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걸 들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래서 제가 그 즉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현미 맵쌀이 한 반 정도 남아있었는데 부대에 그걸 이제 집 밖에다 내놓고 새가 와서 이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한 번도 현미 찹쌀을 넣어서 밥을 해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현미 맵쌀이 했어요? 제가 밥한 거는 현미 맵쌀 넣는 거예요. 찹쌀 같았어요. 네? 찹쌀 넣었는데요. 네, 현미 맵쌀 넣는 거예요. 현미 맵쌀만 넣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까만 소푸른 콩 하나, 그 다음에 땅콩,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밥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현미라고 돼 있는 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항상 제가 최고로 높은 게 제가 오늘 거기다 넣은 빨간 쌀, 레드 브라운 라이스. 그거를 제가 결국은 세크라멘토 와서 KP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찾았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것도 조금 섞어가지고 이제 오늘 밥을 했는데 밥을 참 맛있게 잘하는 현미밥 제가 안 해요.
목사님이 하시는데 오늘 물을 늘어나는 양만큼 딱 재줘가지고 병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여기다 붓는데 물이 조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덜하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그 고소한 맛이 뭔가 하면 비타민 B1부터 시작해서 B2, B3, B6, B9, B12를 만드는 아연, 그 다음에 14가지 이상이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현미에. 근데 그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이타민 B 컴플렉스, 그 맛이 아주 이렇게 고소하게 나는 맛이에요. 그게, 네. 근데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홍종은, 네. 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이 조 박사님이 모든 영양소들을 다 연구하셨어요. 근데 세 가지 이상을 섞으면 이제 한 두 가지 섞으면 시너지 효과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미 맵쌀에다가 두 가지 이상을 섞으면 너무 많은 그 플레이버와 너무 디프런한 영양소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시너지의 반대 효과를 낸대요. 네, 그러니까 항상 현미 맵쌀에다가 두 가지 콩종류나 그다음에 뭐 키나 뭐 이런 것들은 슈퍼시드잖아요. 슈퍼시드나 이런 것들을 섞을 때 항상 두 가지만 섞으래요. 그러니까 현미 맵쌀까지 합쳐서 세 가지.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제가 받고 그대로 그때부터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26년 동안 제가 앓던 엑제마를 완전히 퇴치했고 그 뒤로 한 번도 재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26년 앓았는데 한두 달 해먹었다고 이게 낫을까요? 절대 낫지 않죠.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려서 이제 거의 이게 낫고 있는 그 차에 제가 이센셜 오일을 만났어요. 이센셜 오일 강의는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불러주시면 하든지 아니면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 마르페 훈련원에서 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센셜 오일을 만나서 아직 조금씩 피곤하면 남아있는 그것을 여기 한 방울, 그 다음에 여기 한 방울, 딱 두 방울 떨어졌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이 재발된 적이 없어요. Amazing, amazing.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미 전도사가 됐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믿고 겸손한 자에게는 제가 겸손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저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그것을 순종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이것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는 저희가 가서 이것을 나눕니다.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있는 이유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오면은 일단 피를 뽑잖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이 환자가 뭐가 부족한지, 그 속에 모든 영양소 다 들어있잖아요. 요즘엔 마그네슘 부족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럼 마그네슘 부족하다고 피에 나오면 마그네슘 들어있는 요만한 혈관백을 혈관 주사 나가지고 꽂아서 줘요. 그리고 또 피 뽑아서 또 의사들 검사해봐요. 그러면 혈중 마그네슘 레벨이 정상 렌즈에 들어왔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줘요. 근데 그걸로 끝하고 지방산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가지고 밥을 한다 할지라도 높은 온도에 대해서 다 없애버리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떨어져요. 제가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 한 가지 들어가지고 얘기하지만 모든 미네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브라운 라이스를 기적의 음식이라고 저희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에게 있는 26년 이 엑제마를 가지고 병원에서 풀타임 RN으로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때는 막 진물이 찍찍 나오고 막 껍질이 벗겨지고 정말 저는 인생의 고통 중에 미국에 와서 이 받은 고통 외에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야곱의 환난 보다 더 심한 거를 저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연치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힐링의 거대한 파도에 오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미 선언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겸손한 자,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7, 80대 이상 된 널싱홈에 계신 모든 환자들, 발톱을 이렇게 열어보면, 발을 이불을 거쳐보면 펑거스균 없는 사람 한 사람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주십니다. 위대한 닥터, 수석 의사이신 예수, 그분을 만나는 일이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참된 치료제,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매일 그 길을 선택하고 세상에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의료선교사. 목사님은 어제 긍휼의 사자라고 하는 다른 또 용어를 쓰셨는데, 네,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고자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까도 나왔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다 걸어놓으셨어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가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미 받은 스트레스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연약한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다가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셔서 우리 다 모으셔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저희들도 여기를 다녀간 그 이튿날 24시간, 48시간도 되기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김영환 목사님, 이 어려운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 이후로 저희들 계속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이 이야기를 서양 의학의 아버지이신 히포크라테스가 이것을 이야기했고 히포크라테스 숲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고 그것을 잘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에게 팁으로 드리는 낮은 온도로 저온으로 푹을 하셔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약들을 그 양리작용을 파괴시키지 않고 잡수시면 꾸준히 잡수시면 몇 년이 걸리지만 회복이 반드시 됩니다. 부작용 없이 회복되는 이것을 믿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첫째 퍼스트 스텝입니다. 흑암의 권세와 싸우고 배정된 사업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힘은 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강하다 믿고 그 힘을 받는 사람은 넉넉히 이긴다 하는 이런 신념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현미인가요? 왜 미라클 브라운 라이스인가요? 이 강사 황선옥은 이미 체험을 했고 이것을 온 세상에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경감을 받고 있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약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헬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닥터 예수를 읽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이 센텐스를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거는 셰프 예수, 그러니까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센텐스를 하나 딱 읽으면서 제 가슴에 탁 꽂혔어요. 우리 각자는 자기 운명의 설계자다.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구해주셨으니 그분께 건전하고 향기로운 봉사를 바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셰프 예수 50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진실한 성도들 앞에 이웃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자 마음에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료 선교 사업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줄 거라고 하는 교회 증언 7권 62쪽에 이런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깎으러 가고 저도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졸립니다. 폭식과 과식과 간식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식욕의 부절제로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는 명언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화이트부인이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폭식과 과식과 간식을 저절로 피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드리겠는데요. 일단 빈식을 먹었다. 빈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칼로리만 있지 미네랄과 바이타민, 영양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약으로 작용하는 양리작용을 하는 영양소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빈식을 먹으면 그게 먹어도 허해요. 내 몸이 필요한 영양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자꾸 달라고 해요. 먹다 보니까 그게 과식이 돼요. 또 어떤 때는 또 막 굶어요. 그랬다가 또 막
먹어요. 또 식사와 식사 사이는 최소한 우리 생리를 공부를 해보니까 위에서 그 다음에 소장에서 이것이 다 흡수되기까지는 최소한 몇 시간? 5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화이트부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저는 이 세상 어디서 늘신 공부해야 이런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 들어오셔서 이 안에 주신 헬스 메시지 책을 여러분들 손에 가지셨다고 하면 그것을 자꾸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박사보다도 더 높은 레벨의 건강에 대한 그 지식과 그 학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자연 그대로 잘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우리 중에는 씹지 않고 스무디를 만들어서 그걸 새끼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엔젤 녹즙기에다가 녹즙만 짜서 먹고 모든 파이버는 버린다든지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 교회뿐만 아니에요. 근데 잘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음식은 오래오래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침 속에 모든 아밀라제, 이 침 속에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부터 시작해서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침 속에 들어있는 이 아밀라제와 이 모든 음식이 잘 섞여서 소화작용이 원활하게 됩니다. 또한 침 속에는 해독작용 성분이 있어서 음식과 함께 들어온 발암물질들도 제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침이 약인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약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음식은 천천히 그리고 잘 씹어야 한다. 이것을 제가 연애신에서 찾아봤겠죠. 근데 이 닥터 예수 304쪽에 보니까 이는 침이 음식과 맛있게 섞여서 소화에게 작용되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침의 성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 부티아닌과 말타제, 이런 것들 이제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분해시키는 작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복잡한 것은 지나가겠고요. 씹을 때 이 10가지의 이 축복이 오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새로운 것들을 제가 여기서 발견을 했어요. 씹을 때 침과 함께 분비되는 보물들, 아밀라제, 탄수화물 소화시키는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 리파제,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 글로불린 A, 이거는 항체죠.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우는 항체, 그 다음에 락토페린, 이것은 항바이러스, 항균, 그 다음에 라이소자인, 살균작용, 페록시다제, 파로틴,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런 이름도 있어요. 뇌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신경성장 인자라는데 이게 NGF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뮤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스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입이 깔깔하다, 침이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이제 혀에 있는 미래가 많이 망가진 거예요. 이제 꼭 씹을 때 이런 거스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혀에 그 미래가 다시 살아나서 이 음식이 맛있다. 혀가 제대로 이런 미래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혀를 가진 분입니다. 왜냐하면 식욕이 좋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모든 게 맛있어요. 맛있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큰 복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미국 인디아나 주에 있는 그 퍼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칼로리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음료수로 만든 한 팀, 그 다음에 이제 젤리빈에 넣어가지고 만든 한 팀. 그래서 젤리빈은 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씹은 그 그룹과 그냥 마신 그 그룹 똑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그 배부름을 느꼈을 때, 씹어서 먹었을 때는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버 체중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을 이제 이 스터디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꼭 씹기만 해도 체중이 조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치료봉사에 대한 100번 씻기의 중요성. 여러분들 제가 100번 씹으라고 하면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제가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 70번 씹으니까 거의 이제 물이 돼서 다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참 제가 이것을 다시 배워서 실천하고 이제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씹으면요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요. 이 현미밥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야채들은 씹지 않으면 안 넘어가니까 그건 뭐 우리가 당연히 씹게 됩니다. 근데 현미, 쌀은 밥은 아무리 크게 만들어져야 너무 조그마니까 그냥 한 10번 씹고 그냥 다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죠? 네. 그래서 이 씹는데 우리가 목표를 100번으로 한다. 네. 먼저 야채를 꼭꼭 씹어서 잡수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반찬을 꼭꼭 잡수시고 그 다음에 한 수저로 한 반 수저 정도를 떠서 현미밥을 이제 씹으시면 그때 이제 이것을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서 그 실습을 이제 지금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실습을 우리가 파트락 시간에 해버렸어요. 그래서 100번 씹는 것을 제가 거기서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실습은 정말 저는 이걸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고 나서 실습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야채 색깔대로 그 다음에 현미밥 제가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렌틸 빈스 요렇게 그렇게 딱 세 가지만 해가지고 드리면서 샐러드 하나 하고 그러면서 했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반찬 몇 가지 안 하고 요렇게 한 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분들이 제가 맛있는 걸 제공했다기보다 그분들이 씹으면서 요 입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약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실습도 제가 하면서 이 클래스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좋은 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들어보세요. 그 원리는 균형과 회복의 정도를 가게 만들고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이면서 깨끗한 피와 원활한 혈액순환을 하게 해주고 안정된 항상성을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게 해주고 최적의 면역을 균형 잡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일을 하면 자가 면역이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면역을 유지하는 면역세포들 T셀, B셀, B셀 이런 것들이 좀 힘이 없어지면 면역이 떨어져서 오가는 모든 바이러스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친화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최고의 삶의 질을 확보해주는 건강과 행복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명,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명은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이 땅에 오셨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오셨다. 이것도 닥터 예수 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질병은 피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 2권에 보니까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의존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피가 언제 더러워지고 뻘쭉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그게 1번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두 번째? 기름기 많은 음식. 네, 기름기 많은 음식. 세 번째? 여기에 나왔는데 나쁜 생각. 근데 보니까 첫 번째가 나쁜 생각이었죠. 첫 번째로 우리의 피를 더럽게 만들고 빨리 피떡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생각, 나쁜 다른 사람에 대한 말, 악한 생각. 컴플레인,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피를 이렇게 만든대요. 야,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물론 나쁜 공기, 나쁜 음식 이거는 물론이죠. 근데 이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나요?
모든 병의 원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 90%였는데 지금은 99.9%가 여기서 온다. 그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피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네.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타트가 왜 좋은가? 뉴스타트 좋은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최상의 행복한 길이고, 그냥 병에 나타난 증상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합니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습관들을 바꿔줍니다. 그거만 몇 가지만 이렇게 살짝,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네요. 물은 좀 하루에 한 6잔 마시는데 한 2-3잔 더 마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원인들, 그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몸은 치유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확실하고, 정말 면역력과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 길로 안내하는 길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셰프 예수에 있는 단순한 곡식과 채소, 이것은 고기가 만들어주지 못하는 좋은 피를 만드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요 알고, 요 현미, 요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서론을 했습니다. 이 곡식 한 알갱이 속에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시면서 현미밥 한 수를 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쁜 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현미 자꾸 말하는데 바라현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제발 영양소만 죽여주지 마세요. 바라현미가 돼서 그 현미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현미보다 60배, 70배 이상의 미네랄과 바이타민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압력솥에 넣어서 밥을 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집사님 오셔서 저에게 바라현미를 해서 저는 현미밥에다 그걸 밥을 합니다. 제발 오후 시간에 와서 좀 들어주세요. 근데 다들 가셨네요. 제가 참 아쉽습니다. 현미 영양 분석표를 여러분들에게 참 보여드릴게요. 이 현미 맨 안에 들어있는 타원형은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우리가 백미.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오분도는 요 껍질이 조금 더 깎아졌겠죠. 이거는 전혀 안 깎아진 100% 현미입니다. 요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회색처럼 보이는 요것을 저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껍질과 그 다음에 여기 눈이 보이죠? 살짝 눈이 껍질과 이 쌀 눈 속에 어마어마한 치료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비타민 B그룹이 맥시멈으로 33%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15%.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무엇을 먹죠? 모유를 먹이는데 모유에 많이 들어있어 봤자 7%에서 8%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단백질을 먹어야 아기가 막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현미 속에는 현미밥만 먹고 그 야채만 먹고 단백질 부족해서 어떻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1차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거기는 날리지가 있어요, 없어요? 날리지가 없어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 단백질이 15%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이 24%. 이것을 잘 먹어주면 이미 우리의 뇌에 있는 혈관이나
그 다음에 심장, 관상, 동맥에 끼어있는 모든 노란 콜레스테롤도 녹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이 플러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칼슘과 함께 또 이제 그 다음 커트에서 나오는 미네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가기 전에 쌀론에 비타민 B 그룹이 또 65%가 들어있어요. 아까 껍질보다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껍질과 쌀론을 다 합치니까 비타민 B 그룹이 몇 %예요? 33 더하기 65 98 그러니까 비타민 그룹이 쌀론과 쌀 껍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백미 속에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게. 그러면서 이 쌀론에도 단백질과 지방과 칼슘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더 자세한 것은 어여있네요. 5%는 요거는 죄송합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흰밥을 먹고 있죠. 죄송합니다만은 정사연 박사님께서 1970년대에 현미 캠페인을 벌이면서 요 5%에 속한 이 흰쌀은 망국미라고 하셨어요. 망국미가 뭘까요? 국민을 망하게 하는, 국민을 병들어서 망하게 하는, 고통 속에 헤매다가 일찍 당뇨병 걸리고 일찍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는 망국미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쓴 저서를 보면서 참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쌀론과 쌀교에는 여기는 보니까 한 95%가 영양이 들어있네요.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영양소들인데요. 이 피친 에시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막 물에 담궈서 이 피친 에시드를 그 피친산을 녹여서 좀 그런 다음에 밥을 해야 된다. 아니면 비소가 들어있으니까 물에 담궜다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준원 박사님과 제가 이것을 이제 공유하면서 그분이 쓴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피릭 에시드에 대한 그 다음에 알세닉 비소에 대한 이런 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또 그렇게 먹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제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운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로 주신 세레늄과 섬유질에 대한 건 자세하게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과 인, 마그네슘, 칼륨 이 모든 것들이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 하나하나가 다 약입니다. 예. 근데 비타민 B 그룹에 이 쌀 속에 비타민 B12는 솔직히 말해서 안 들었어요. 근데 비타민 B12를 만드는 비타민 B6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아연이 들어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비타민 B12를 만들어요. 그래서 현미밥을 정말 정성스럽게 저온에다 밥을 하면 채식 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취약점인 비타민 B12도 비타민 B12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과학적인 이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대 영양소에 섬유소가 들어갔고 물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는 3대 영양소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람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만 있으면 이제 키가 쭉쭉 크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속에서 나는 그 열량으로 열을 내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필요한 이제 지방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세 양이지만 비타민과 무기질, 제가 계속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무기질 다 그 말이에요. 이 비타민과 이 무기질이 미량이지만 얼마나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병원에 가서 주사로 맞든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섬유소를
7대 영양소에 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마그네슘을 아까 잠깐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3,000가지 이상 효소 반응에 필수적인 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강의를 여러분들 이 지금 영상에 떠다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마그네슘을 사서 잡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잡수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울증, 불안증을 예방하고 뇌 문제, 그 다음에 뼈의 문제를 해결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심장마비, 기관지, 천식, 폐기종, 폐렴, 모든 소화, 호흡기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을 통해서 들어온 이 모든 독을 해독시키는 효과가 있고, 마그네슘이.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많은 토양에서 거기서 벼를 기르고 곡식을 기른 것을 먹은 그 주민들은 암 발생이 현저히 낮았다고 하는 이런 또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활성산소가 급격히 우리 몸에 증가가 돼서 암이 발생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심혈관 질환과 이 키드니 스톤, 신석이 쉽게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크롬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크롬도 아까 보신 현미 영양소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크롬은 당뇨병 환자에게 이 인슐린 활성을 증가시키는 글루코스 토러런스 팩터로서, 그러니까 포도당 내성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크롬은 인슐린 분비를 개선해 가지고 모든 인슐린과 결합하는 작용을 도와주므로 보조 인자로서 혈당을 빨리 낮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 모든 병이 치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그만 곳이지만 거기에 인펙션이 되면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혈당을 내려야 되는데 이 현미 속에 들어있는 크롬이 그 일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캇 위테이커 박사는 이분이 이제 이 크롬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크롬이 들어있는 이 음식을 한 6주를 계속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생 야채와 생 과일을 제공을 하면 6주 정도 하면 이 당뇨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근데 이분은 우리 SDA는 아닙니다. 우리 SDA 안에서 하는 건강 뉴스타트 강의에 가면 우리는 10일이면 당뇨병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크롬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입니다. 크롬에 어디에 많이 들었나? 좀 한번 보면 좋겠죠? 브루얼스 이스트,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영양제로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데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그 이스트 플레이크 아시죠? 그 노란 가루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청크로도 있고, 브루얼스 이스트 물론 현미에 들어있고요. 모든 통곡식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메주콩에, 옥수수에, 버섯에, 감자에, 이런 모든 것들을 영양소를 잘 아주 이게 약이니까 보약처럼 이렇게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미 박사인 이 조 박사님은 현미쌀을 씻을 때도 살살살살 이렇게 그러니까 주부들이 쌀을 막 이렇게 비비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살살 씻어서 위에 뜨는 것들 물을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씻은 다음에 이제 정수된 깨끗한 물에 받아서 이렇게 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내 몸의 모든 약을 보약처럼 이렇게 잘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자살과 그 다음에 대장암과 이런 모든 정말 우울하고 부끄러운 이런 것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저도 미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 고국인 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은 자살과 우울증과 불안증, depression and anxiety, 이게 쌍둥이로 오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있을까? 10대, 20대, 30대 그들의 고민, 현대인들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뮤직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보조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브레인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주는 이 비타민 B 그룹 속에 특별히 비타민 B1, B2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손주들, 여러분들 자녀들 그들이 이 세상 자살이 정말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런 세상 앞길이 희망이 없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직장이 없어요. 앞으로는 더 험악한 그런 세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도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정말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이 서운 쿡, low fit 쿡을 잘 배우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이타민 B 컴플렉스, 풍성한 식단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다른 답 없어요. 다른 어디 특별한 답을 제가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파괴만 하지 않게 압력솥을 만든 것이 가장 인류에게 저주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압력솥 우리 너무너무 편하게 사용하죠. 그죠? 근데 이 압력솥 저도 너무 좋은 줄 알고 몇십 년을 결혼해서부터 2008년까지 썼어요. 결혼해서 1982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현미찹쌀, 현미맵쌀. 그러나 저의 몸에는 모든 병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고질병들, 없어지지 않는 병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뭐 여기 영양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이 브레인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B 컴플렉스 지금 이제 B17까지 연구가 됐는데 B17은 항암제고 비타민 B9은 폴릭 애시드 엽산인데 그것은 이 디프레션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현미 속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B 그룹을 제발 좀 아주 귀하게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암보다 무서운 치매, 정신질환, 스키조프레니아 너무나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지금 비타민 B9, 폴릭 애시드 부족으로 이 세상은 지금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도정되지 않은 통곡시 비타민 B군 폭탄입니다. 네, 어떤 곡식이든지 좋습니다. 지금 현미는 우리에게 주신 조상이 물려준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현미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통곡식 이 속에는 비타민 B군이 폭탄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이탈 사인이 안정되면 멘탈 사인도 안정이 되고 멘탈 사인이 안정이 되면 이 속에 필요한 비타민 B 그룹을 먹어주면 음식으로 먹어주면 바이탈 사인도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면역 체계도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첫 단추는 영양소, 양리작용으로 약으로 넣어주신 영양소를 먼저 먹어줘야 그 다음 모든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섬유질, 녹즙, 엔젤
엔젤 녹주기를 만드신 그 이문현 회장님, 제가 그분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어요. 정말 그분 존경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의를 하시는데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몸에 이렇게 제가 보기에 이상해요. 저분이 왜 저렇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정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엔젤 녹주기로 문제로 이제 로스트에 걸렸을 때 미국으로 피난 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잘 유지해서 모든 인류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그분은 결국은 그런 모든 고통 속에서 이 연약한 몸이 감당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60대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만들어 놓은 엔젤 녹주기를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엔젤 녹주기가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 위장 기관이 연약하다든지 씹는 우리 이 맷돌이 약하다든지 이랬을 때 한정된 그 기간, 이것을 그냥 씹지 않고 먹었을 때 쉽게 흡수가 되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빨리 몸을 회복시켜야 될 때, 그런 회복이 있을 때는 정말 필요한 약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매일 이것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왜 맷돌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맷돌을 만들어 주셨는데 모든 야채와 과일 속에, 현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꺾고 100번 씹어서 먹으라고 만들어 주셨거든요. 목적이. 근데 녹즙기에다가 다 빼고 그 파이버는 그냥 다 밭에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내 몸에는 필요한 이 수세미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이 섬유질이 우리 그 긴장, 우리 몸의 긴 장이 4m에서 5m 키 큰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장을 어떻게 이게 파이버가 없이 씻겨서 나가서 장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섬유질은 모든 영양소와 함께, 약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꼭꼭 씹어서 먹으면 포만감이 있게 되고 소식을 하게 되고 체중 조절을 하면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이 섬유질 때문에 그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된 포도당이 혈당에 이제 올라가는 수치를 그래주얼 천천히 올리는 일을 이 섬유질이 잡아주기 때문에 천천히 올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이 섬유질이 하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유질 속에는 영양이 없어요. 그것은 100%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섬유질이 하는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하고 식간에 절대 간식을 피하면 이 췌장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췌장은 시도 때도 없이 먹는 내 주인이 먹는 이것 때문에 자꾸 이 췌장 속에 있는 B셀이라고 하는 그 셀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췌장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입에서 100번 씹어주지 않아서 그냥 꿀떡 넘어온 그 탄수화물을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췌장에서 이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를 또 내줘야 돼요. 그럼 안 해도 되는데 입에서 충분히 씹었으면 췌장이 그 일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오늘날 이 FDA, 코리안 SDA에 이 췌장암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미밥을 먹는다 하지만 다 죽여서 먹였고 거기에는 탄수화물과 섬유질밖에 없어요. 모든 양은 다 죽었어요. 근데다가 씹지를 않아. 그러니까 췌장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췌장염에 걸리고 췌장염이 이제 크로닉으로 가면 그게 결국은 췌장암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고 제 옆에 가까이 이사와서 살고 있는 50대 우리 코리안 SD였는데 그 자매도 결국은 저희가 그 동네로 이사 간 지 몇 달 안 돼서 만난 분인데 그분도 그곳을 이사 와가지고 결국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50대인데
그래서 우리 SDA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50대, 60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내 몸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듣지 못했거나 하는 이런 문제로 저처럼 제 남편처럼 이 앞에 서서 가르치는 저희들의 다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정말 일찍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서미소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서미소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장애 문제 이런 것들은 서미소 부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미소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장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유해균과 유익균과 죄송합니다.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소는 유익균의 밥이라고 하는 것. 장을 청소하면서 유익균의 밥이다. 그 유익균들이 잘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균들이 유익균으로 많이 와서 이렇게 해야 면역이 제대로 되고 우리 온몸이 브레인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질병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이 면역 문제인데 면역은 우리의 유익균이 얼마나 많으며 유익균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 변이 예쁘게 아름답게 나오면 건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현미는 고평을 받게 되었는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과 림프액과 척수액이 있는데 이 모든 액체들을 알칼리 체질로 만들어줍니다. 약알칼리. pH를 약알칼리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체질이 개선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가는 쪽으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 스스로를 보존하고 또 망가진 것이 있으면 복귀시켜주고 능력을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다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균형만 유지해주면 내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또 잠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이러면은 그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면 그때 이제 우리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메시지를 잘 알고 했다 할지라도 그럴 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쓰러졌다. 그러면 또 면역체계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이 마음 너무 뭐가 있어도 너무 많은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좀 무딘 그런 사람이 되면 이 육체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너무 예민하면 정신적으로 예민한 것을 갖다 받아다 주면 이 육체는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자기가 맡은 모든 장기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포기해버리면 나라는 사람은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미 속에 들어있는 이 항암제, 이 피릭애시드, 휘친산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항암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진짜 이게 뭔가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셀레늄, 페놀
바이타민 E도 들어있죠. 콜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독성들을 해결해 주면서 항암 작용을 한다. 현미 속에는 항암제, 청소제, 해독제, 방부제, 응고제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만국인가요? 왜 정사리 박사님께서 만국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액과 척수액과 림프액 이 모든 것들을 산성으로 만들어요. 산성으로 만들면 모든 질병이 생기는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암세포, 결핵균, 늑막염, 심혈관 질환, 고혈압, 콩팥 질환, 당뇨병 모든 병들이 거기서 오죽순으로 다 올라와서 종합병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종합병원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왜 현미 참사는 아닐까요? 이거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일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글루틴이 많이 들었어요? 네, 임장님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밀도 글루틴이 끈적끈적하게 들었죠. 제가 어릴 때 그 밀을 씹어가지고 그 탄수화물을 다 이렇게 어떻게 없애고 그 껌처럼 만드는 그게 글루틴, 그게 단백질이더라고요. 근데 이 현미 찹쌀에도 그 끈적끈적한 게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찹쌀을 스티키 라이스라고 불러요. 그죠? 스티키. 네, 이렇게 풀을 털어지는 게 아니라 스티키하다. 그게 옛날에는 그게 약이었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만 해도 현미 찹쌀로 현미는 아닌 그냥 찹쌀로 그때는 현미를 모를 때였으니까 큰 들통에다가 그거를 그러니까 인절미인데 큰 들통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굳으면 그것을 겨우내 한 숟갈씩 이렇게 굳었으니까 떠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아버님께 약으로 그렇게 해주셨었어요. 그게 약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약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약이 아니라 우리 소장에 들어있는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늘은 소장에 이제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체 그 관 안에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육모가 가득 들어있어요. 왜일까요? 모든 영양소를 그 육모가 흡수해서 피로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글루틴이 끈적끈적한 글루틴이 이 육모에 자꾸 달라붙어요. 근데 그 음식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계속 많이 먹지 말라. 조금씩 돌아가면서 먹어라. 그 이야기가 이 육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육모가 너무 많은 글루틴이 와서 붙으니까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그러고서 자기 할 일을 못해. 그냥 손을 딱 놔버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육모가 싹 잘라져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실리아병이라고 해요. 이 미국에는 실리아병을 가진 10대 그렇게 예쁜 소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환자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 미국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주식이 밀가루잖아요. 우리는 주식이 쌀이라는 거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밀가루 먹으면 가난한 사람 어떻게든지 내 자식들은 쌀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랬죠?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쌀만 먹고 컸어요. 네, 가끔 뭐 별식으로 수제비 해주시는 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그 밀가루가 왠지 우리 조상들은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그때는 뭐 이런 연구도 없었고. 근데 그들에게 누가 주셨는데 그런 지혜를 주셔서 글루틴이 들어있지 않은 쌀을 먹게 하셨어요. 그것도 지나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고 땅을 파고 막 땀을 내면서 일을 하고 가르닝을 하고 매일 이렇게 하면 이 글루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 스페니쉬 그 사람들은 왜 했니? 보니까 다 스페니쉬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밭에서 다 일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거기 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하이 레벨이야. 그 뭐 다 닥터 아니면 뭐 다 뭐 박사 아니면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은 학자들은 앉아서 책 아니면 컴퓨터 PPT 만들어 거의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내 삶의 거의 80%. 그렇기 때문에 이 글루틴을 먹어주면 그게 싹싹싹 이 육모를 지나서 내려가도록 이게 해결해야 돼. 물을 많이 먹어주고 뭐 섬유소를 많이 먹어주고 안 돼.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현미 찹쌀을 먹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현미 찹쌀을 그 즉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모를 때는 저도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현미 채식을 하는데 왜 나는 기적을 낳는 무통 여기저기 아파 막 근육이 쑤셔. 한국에 가봤더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현미 밥 다 버렸어요. 왜 그랬나 여쭤보니까 현미 뭐 평생 먹었는데도 이렇게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런 뭐하러 먹어? 이제는 뭐 씻기도 힘들고 그냥 흰밥 먹을래. 흰밥 잡수시더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려온 그 약을 다 죽여서 어느 한 사람도 현미 밥을 압력솥 아닌데다 해잡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현미밥 해잡수셔 봤자 별 유익이 없다는 거. 예. 그러면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최장은 더 많은 무리를 받았고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환자들이 생겼고 그 결과 그렇게 됐어요. 지금 50년 동안 우리가 현미 캠페인을 벌여와서 이렇게 해왔지만 정사영 박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중탕하는 이런 밥하는 것도 다 없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압력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편안할 때 압력솥에 밥만 먹으면서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 박사님 세우셨고 조 박사님 얼마 전에 동부에서 돌아가셨어요. 95세 정도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이유는 이 정도일 겁니다. 아마 아침 한 끼는 현미밥을 잡수신다 하고 나가지만 점심은 그냥 흰밀가루로 된 어떤 것 저녁은 또 들어와서 그냥 바쁘니까 그냥 뭐 스파게티나 뭐 해서 스파게티 소스 뿌려서 그냥 먹고 가족들에게 주고 이 정도로 해서 현미가 약이 될까요? 어디는 보니까 미국 사람들을 향해 상대로 해놓은 이 강의를 보니까 영어로 한 강의인데 일주일에 현미밥을 5번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네, 우리는 쌀이 주식인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 한 끼, 2끼 저희는 2끼는 최소한 현미밥을 낮은 온도에 대해서 먹습니다. 야채도 과일도 색깔 진한 그 속에도 다 하나님께서 약을 넣어놓으셨습니다. 그거와 함께 그 다음에 너트는 많이 아니게 너트 많이 먹으면 또 이게 변비가 와요. 너트는 많이 아니게 매일 조금씩 그 다음에 밥에는 영양 있는 콩 종류 그 다음에 스프 시드 종류를 돌아가면서 넣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 15%나 들어있다는데 거기다 또 까만 콩 넣었어? 까만 콩에는 소고기보다도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데 그러면 거기 또 들어갔어 단백질? 그거 벌써 2가지만 해도 단백질 more than enough.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거 먹고 단백질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속지 마세요. 네, 내가 하는 이 밥 영양소 잘 해서 먹으면 절대로 단백질 부족 안 합니다.
그 다음에 B12 부족으로 악성 빈혈 안 걸립니다. 저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제 생일인 달에 제 BCP한테 가서 피를 뽑아서 신체 검사를 합니다. 제가 항상 예측하는 게 바이러민 B12 레벨 검사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럼 해줘요. 바이러민 D도 제가 에스크를 하고, 그래서 바이러민 B12 한 번도 정상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 삶에 이제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방법들을 이렇게 하면 의사들이 워리하는 저한테 선 6월에 됐어. 그 악성 빈혈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 그 피시라도, 최소한 계란이라도 뭐 이런 거라도 먹어야 된다. 요즘에 저는 이제 계란을 진짜 이 닭이 난 야채를 먹고 곡식을 먹은 그런 계란을 제가 요즘에 저희가 이제 먹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낮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제된 밀가루를 만드는 스파게티라든지 흰밀가루를 만든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멀리 해주시고, 그런 걸 아직도 내가 먹어야 된다 하면 거기에 이제 섬유질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것들, 통밀가루를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가 뭐 이렇게 도토리 넣어서 만드는 도토리 국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좀 가끔 드시는 것은 거기다 야채 풍성하게 그다음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레몬 짜서 넣어서 이제 한 끼씩 잡수면 또 별미가 되죠. 그런 것들을 제가 아예 잡수시라는 말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딱 지키면서 그게 부족한 것 같으면 저녁에 내가 가서 그걸 좀 더 저녁 식사에 보충해서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훨씬 더 회복되실 겁니다. 이 섬유질이 최초에 승인한 것은 FDA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7대 영양소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을 남자는 하루에 38g 이상, 그 다음에 여자는 25g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임신부와 수유부는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반드시 물을 8컵 내지 10컵을 마셔주시고, 운동을 하셔야 섬유질이라 할지라도 수세미라 할지라도 운동을 해주고 물을 넣어줘야 그게 이제 우리 장을 청소하면서 이제 모든 나쁜 것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네, 이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것인데 하루에 한 개 사과를 껍질째 잡수시면 이것은 정말 약인데요. 네, 섬유질이 꽤 많이 들어있죠. 오렌지에는 이거 껍질까지 했는데 우리가 껍질은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죠. 블루베리에 많이 들어있고 배에도 많이 들어있고 라스베리는 그 씨체 우리가 다 먹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달걀, 우리가 달걀 먹지만 달걀에는 섬유가 있어요, 없어요? 섬유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로. 그 다음에 육류도 지로, 우유도 없고, 물론이고 치즈에도 없고 생선에도 없고, 네, 섬유질이 없어요. 현미에는 3.6%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트밀도 까지 않은 거, 거기에도 4.6이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통밀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를 통밀 스파게티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렌틸빈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이 렌틸빈에 비타민 B9, 폴릭 애시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닐 레들리 박사의 그 Depression and Anxiety 클래스가 10days 클래스가 위마에서 있는데, 렌틸빈 숲을 렌틸빈으로 만드는 음식을 매일 제공을 합니다. 이 렌틸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치과 의사들, 많은 사람들이 이 디프레션으로 이제 결국 자살까지 가는데, 매 끼마다 한 번씩은 렌틸빈을 좀 넣어서 쿡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 가족의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섬유질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이런 거, 변비는 물론이겠죠. 맹장염, 계실성 질환인데 이거는 diverticulitis. 근데 이 미국에 오니까 이게 이런 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병원에서 보시겠지만 diverticulitis 환자들. 한국에서는 제가 한 명도 이 환자를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 정맥류도 낮은 섬유질로 오는 거고, 치질, 대장암, 용조 물론이죠. 그 다음에 심장병도 낮은 섬유질과 연관이 직간접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뇌졸중 물론입니다. 당뇨병, 췌장염, 췌장암, 그 다음에 당랑 질환,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섬유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 B그룹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아궁이, 불을 떼주는 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많은 이 일을 활성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비타민 B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정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현미채식을 하면서 우리 지력이 개발되고 총명해지면서 이 모든 사물을 잘 이해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게 하고 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목표, 여러분들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울증, 치매까지 이렇게 예방하는 이런 축복, 참된 성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 발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현미밥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한 밥인데 그 밥을 100도 C, 그 다음에 화씨로는 212도 미만으로 해서 밥을 하는데 영양소가 잘 보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현미 PhD 박사님의 제가 강의를 듣고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온도로 이렇게 밥을 할 때 저는 이제 하루에 한 컵을 합니다. 거기다가 콩 2가지를 넣고 그렇게 해서 이 솥이 좀 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가져왔던 솥이 좀 크니까 거기다가 스테인리스로 된 작은 것 해서 거기다 물을 좀 바닥에다 넣고 이 큰 솥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 중탕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스테인리스에다가 밥을 앉혀서 거기다 집어넣고 210도에다가 1시간을 셋업을 해놓으면 이게 전기로 꽂아져 있으니까 저절로 밥이 돼요. 그동안 이제 저는 야채 씻고 다른 뭐 스파게티 다른 거 만들기 원하는 그런 거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하면서 콩이나 쌀을 천천히 다 불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미밥이 먹기 힘들다, 씹기 힘들다 이런 말은 제가 하는 이 밥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어떻게 하면 정말 영양을 잘 섭취하면서 연세가 있는 분들도 잘 씹어서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제 오늘 제가 넣은 것처럼 조금 나오면서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조금 들르면 밥이 또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드시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씹는 것도 여러분들 100회 씹는 걸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네, 씹으실 수 있는 만큼.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시작. 생활 습관병 극복하는 길. 자연 그대로 섭취하고 껍질째 먹고 씨까지 먹고 눈이 있는 채 먹고 첨가하지 않고 튀기지 않고 저온 후가 가서 꼭꼭 씹어 먹는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사과를 먹는데 사과 껍질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또 과육도 맛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속에 들어가면 까만 씨가 있잖아요. 그 씨 속에 바이타민 B17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은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씨까지, 그 까만 껍질을 다 까버리고 씨까지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는다 하면 씨부터, 껍질부터 과육, 그 다음에 씨까지 제가
통째로 다 먹어요. 그렇게 하나를 먹고 나면 아, 내가 오늘 내 몸에서 자란 이 암세포들 죽이는 항암제 먹었어. 항암제 먹었으니까 어떤 캔서셀이 와도 다 죽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 몸에 오는 모든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충, 곰팡이, 암균 이런 것들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을 행복하게 그 다음에 보람되게 사시면서 가정을 잘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까지 여러분들의 그 행복을 나눠주시는 모든 론업화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 냄비는 어디서 합니까? 제일 중요한 그러면 잠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그 냄비 그 냄비요? 냄비입니다. 진짜 솥이에요. 그게 압력솥이 아니고 냄비예요. 그 솥은 여기 온도 조절하는 보통 그 냄비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없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저는 정말 제가 이것을 알아서 뭐 이거를 현미밥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카탈로그를 이 내래에서 보스톤을 보내줘가지고 봤더니 이쪽에서 전기를 꽂아가지고 온도를 올리고 시간을 타임을 셋업하고 이런 거예요. 이걸로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요게 너무 귀하고 비싼 거예요. 메이드 인 USA더라고요. 메이드 인 USA인데 요 비즈니스가 LA에 크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코리안들이 이 솥 안 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마다 강의하러 가보면 이 솥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거우니까 저기다 다 선반에 넣어놓고 안 써. 그러는 가정이 교회마다 몇 가정이 있어요. 여기 교회도 아마 그러시고. 도네이션 하라고 이렇게. 조현을 집사님한테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 집에 이렇게 사실 수도 있어요.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한국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다 넘어갔는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건데 그 플로톤에 LA 플로톤에 하나 딱 지점이 있어요. 지점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제가 결국 이제 통화를 해야 될까 이런 강의를 제가 계속 하니까 저에게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국은 그분을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살 때는 풀 프라이스가 700불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50% 세일을 한다니까 우리는 350불에 샀잖아요. 2008년도에. 그랬는데 지금 그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이게 1350불이에요. 아니 강수님 그거 있잖아요. 꼭 거기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힌트를 받으셔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훌륭하세요. 힌트를 받으셔가지고 낮은 온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그걸 찾아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보통 두꺼운 스테인리스 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풀수 있거든요. 네. 무겁고. 네.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오븐에다 올려놓고 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냥 셋업을 가장 낮은 온도에도 가장 낮은 넉넉히 귀찮아서 넘치지 않게. 네. 그럼 벌써 이미 하시고 계시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솥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솥을 현미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슬로우 쿠커에다가 하셔가지고 조 박사님 이 말씀 중에 거기다 2시간 이상은 하시지 않는 게 좋대요. 근데 슬로쿠커가 하면요 쌀이 이렇게 막 이렇게 터져 이렇게 네. 막 터져도 낮은 온도기 때문에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다 밥을 해서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현미밥을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을 넣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강사님 쓰시는 거 사겠습니다 하면은
1350불 안 주고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연구 안 하겠어요. 이런 강의를 해야죠. 이제 이베이에 들어가 보고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서 5, 그러니까 번호 5, 그다음에 QUAT, 그러니까 5 쿼트 electric 그거를 저 그냥 올려주세요. where 저기 그거를 제가 카톡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면은 이 그림이 떠요. 네, 오늘 수업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꼽는 걸 목사님 여기 생겼어요. 저한테 주세요. 메일 주면 제가 우리 교우님들한테 네, 목사님께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아마 이걸 샀다가 많은 사람들이 무겁고 하니까 그냥 내놨나 봐요. 그러니까 이베이에 이게 많이 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고 어디서 삽니까 하는 분들은 그 이베이나 구글에 들어가서 그렇게 쳐서 사세요 해서 뭐 어떤 거는 400불, 어떤 건 600불 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손만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그냥 슬로우 쿠커에다 해서 잡수시겠다 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혀가 그 밥에 길이 들으면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2시간 이상은 이렇게 웜에 놓지 마라. 웜으로 하루 종일 또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영양이 손실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밥하는 시간을 2시간 이상 하지 말랍니다. 조 박사님 말씀. 그거는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가 있어서 제가 저희 하루 먹는 거 한 컵 하는 거는 1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템퍼처 TEMP 템퍼처 돼 있어서 제가 셋업은 210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합니다. 그러면 스토브에서 쿠킹하면은 그 제일 세게 하는 게 400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오븐, 네, 팝업 오븐은 그게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맥시멈이 450. 이게.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복 집사님처럼 지혜로우신 복 집사님처럼 밥이 펄펄펄펄 끓어 넘치지 않으면서 밥이 되는 온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솥이 그렇게 밥을 해요. 한 번도 넘치지 않아요. 210도에다 셋업을 해놓고 1시간 해놓으면 오늘은 제가 이제 밥을 한 5컵 정도를 했으니까 1시간 반을 시간을 셋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 둘이 먹을 때는 밑에다가 이 솥에다가 물을 넣고 스테인리스 조그만 거에다가 밥을 안 쳐서 중탕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요거만 딱 빼가지고 우리 이제 매일 소풍 갑니다. 제 일하러 나갑니다. 제 드라이브 보시고 매일 소풍을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 이 모든 아름다운 천연계를 보면서 또 가서 또 일도 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복한데 제 주위에 너무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방법들을 주셨고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내 자신과 회개할 이야기들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하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들을 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자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로너파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김영환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목자와 함께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우가 한마음이 되어 지역사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영혼들을 치료봉사자로 의료봉사자로 궁일의 사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갑니다. 가는 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 자녀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영어권까지 같은 영혼들이 정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마음과 정신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므로 그들 연결된 모든 몸들도 건강을 회복하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미경 사랑하는 따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대대로 이어서 주님의 사업에 일하고 있는 연약한 따님, 이제는 윌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 김 목사님에게 희망을 주시고 돕는 따님들과 또 친정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경험을 그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가 다시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며 또 회복된 그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건강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